자, 분야별, 여기 분야가 이렇게 있어요. 분야별로 학원 수와 수강자 수를 이용하여 묶은 세로 막대형을 만드는 거예요. 삽입에 가서 직접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A11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 크기를 어디까지? I28까지잖아요. 그러니까 Alt키를 누르시고 I10까지 내리시고 그 다음에 28행까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동할 때도 Alt키를 누르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강자 수 계열, 여기에 있는 계열을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서 수강자 수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의 보조축으로 눈금을 표시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누라 그랬어요. 그 차트 제목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런데 글꼴이 궁서체예요. 어이구. 궁서체고 굵게를 해달라 그랬어요. 크기는 14 돼 있네요. 그러면 분야별 학원 수와 수강자 수하고 엔터. 그 다음에 수강자 수 계열의 운동에만, 그러면 여기 운동이 여기 있죠. 클릭 두 번 하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트를 항상 시험에서 주로 차트를 제공을 해줘야, 그러나 뜬금없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범위를 잡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연습할 때는 이름을 바꾸어서 저장해 놓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 매크로 들어가겠습니다. 평균 작업을 하래요. 어디에다가? 요 두 군데에다가 평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빗면을 G4 여기에다 그리라 그러죠. 그러면 원본을 복사해서 밑에다가 내려놓으시고 A1에서, 매크로는 항상 A1에서 해주셔야 돼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이 평균. 그리고 평균과 썸 작업은 결과 셀만 이렇게 범위 잡고 홈에 가서 자동합계에서 평균 눌러주시면 평균이 나와요.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하시고 도형을 G4에서 G5 여기에다 그리려네요. 삽입의 도형의 빗면을 Alt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평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으로 입력하라 그랬네요. 여기다가 평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 매크로 할 때 다시 A1에다 넣으시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네요. 확인하시고 서식은 A2에서 F9까지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넣어달라 했습니다.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A2에서 F2 영역에는 채우기색 노랑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G7에서 G8 사이에 그리라 했어요. 항상 우리가 단추를 가지고 연습했는데 단추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형이 두 개가 직접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삽입의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것을 Alt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하셔서 서식이라고 넣어주시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 작업이 끝나면 복사본을 복사해서 원본에 붙이시고 평균 눌러보고 서식 눌러보고 이상 없으면 복사본을 삭제하시고 저장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분석 작업 2번을 봤더니 데이터표네요. 자, 데이터표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여기에 보면 순이익금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판매량과 여기에 있는 판매가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할 때 여기에 있는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아까 통합 나온 것처럼 여기에다 계산해서요. 그래서 범위 여기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표는 구하고자 하는 수식을 이렇게 표 모서리에 연결하시고 연결된 수식부터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예요. 행값은 여기 판매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원식의 판매량 C7을 선택하시고 열에 입력되는 값은 판매가니까 원식의 판매가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른 작업은 필요가 없네요. 그럼 이제 저장하시고 통합 들어가시는데, 자, 통합을 할 때 아까 통합했었죠. 여기에다 계산해서요. 그래도 우리는 전체 범위 잡고 하는데 요 상품명 밑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만 가져오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걸 직접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매입수량, 판매수량, 매출수량, 재고수량의 상품명이 W 뭐예요? W로 시작, W 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T로 시작, T별. 그 다음에 S로 시작, S별. M으로 시작, M별. 이렇게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 상품명서부터 전체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 통합에 들어가서 함수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얘는 합계를 구하네요. 그리고 통합하고자 하는 표를 여기가 상품명이면 상품명서부터 범위 잡아서 표들을 1번, 2번, 3번을 추가를 해주시고 확인하기 전에 항상 첫 탭 왼쪽열을 체크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게 되겠죠. 기본 작업 3 볼까요? 오화 함수를 이용하는 조건부 서식이네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작업을 해보라 그랬죠.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 그러니까 능하시고 전공이 들어가 있는 D, O를 클릭하는데 조건부 서식 수식에는 문자 앞에 달러를 넣고요. 그 값이 경영학과예요 하고 첫 번째 조건을 판단하시고 두 번째 조건이 오화에 의해서 묶이는 거잖아요. 오화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조건이 총점이, 그럼 또 주소를 문자 앞에 달러를 넣으시고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조건을 채워봤더니 이렇게 true가 많이 나왔죠. 250 이상이죠. 260 이상이네요. true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260 이상인 요 수식이 이상이 없으면 복사하고 ESC 누르시고 문제에 나온 것처럼 B5부터 H13 영역 범위를 선택하시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의 세기축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결정할 셀을 선택을 하시고 서식이 글꼴색, 표준색, 파랑 그 다음에 파랑 넣어주시고 굵은 기울일 걸 넣어달라 그랬네요. 확인하시고 작업을 해주시고 연산하던 수식은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저장하시고 기본 작업 2.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 하시고 크기는 17. 그 다음에 굵게 밑줄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그
그 다음에 A3에서 G3 범위 잡으시고 A4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C, A, B, C까지 그 다음에 F4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에 가로 가운데 맞춤, 요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3에서 G3 영역의 글꼴색, 표준색 자주, 그 다음에 배경색 노랑을 누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F4에서 F10 영역에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하여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퍼센트가 표시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릿수가 특별히 지시가 된 게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그냥 G/ 표준 뒤에다가 따옴표 안에 퍼센트를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소수점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0.00을 써서 0을 하나 지우고 따옴표 안에 퍼센트를 넣어야겠네요. 소수점 자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엔터해서 이렇게 넣어주셔야겠네요. 거기 표시에가 소수점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0.0으로 하셔야겠네요. G7, D7 메모를 삽입하죠. 백스페이스로 내용 지우시고 가장 많은 회원수라고 내용을 넣어주시고 항상 표시 자동 크기, 테두리에서 메모 서식 맞춤의 자동 크기,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로 메모가 항상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실제 여기까지 작업이 자, 순위를 구해서 1등 대상, 2등 금상, 3등 은상, 나머지 4등 동상, 나머지는 공란이에요. 순위가 높은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등수를 구하는 것은 랭크 함수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상 밑에 표시 누르시고 는 하시고 RA 랭크 EQ 선택하시고 총점 수에 따른 순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2, 3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등수를 비교할 범위니까 총점수 전체를 범위를 잡으시고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높은 사람이 1등이에요. 방법은 0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시고 얘를 밑으로 쭉 채워서 등수가 몇 등까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등, 2등, 3등, 4등 나머지는 공백인데 8등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등 공백, 6등 공백, 7등 공백, 8등 공백, 공백을 4개를 놓으셔야 돼요. 자, 등수 다 구하셨나요? 네. 예, 첫 번째가 2, 3이야. 그 다음에는 2, 3부터 전체를 잡으시면 돼요. 2, 3부터 20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절대 주소 넣어주시고 방법은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는 다음에 클릭하시고 추주함수 CHO 추주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얘는 알아서 1번이면 대상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대상. 2번이면 금상, 3번이면 은상, 4번이면 동상, 그 다음에 5번부터 6번, 7번, 8번에는 전체가 공백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얘가 그래서 끝번이 몇 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 차이값을 구하라 했어요. 에버러지와 디에버러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전체 평균을 먼저 구하면 그냥 에버러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에버러지 선택하시고 점수 범위만 이렇게 선택하셔서 엔터. 그럼 이제 전체 평균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뒤에 에버러지를 쓰는데 소속이 소초예요. 그러면 요 서초예요. 그럼 여기가 조건 범위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조건 범위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계산할 열번호는 표 전체에서 1번, 2번, 3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에버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때는 조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꼭 보라 그랬습니다. 자, 디에버러지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탭 3탭하고 조건 범위. 어제 DB 함수 총정리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난히 푸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소수점 단위 조정하는 거 없으니까 에버러지와 디에버러지를 사용하여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브이룩업과 if 에라 문제네요. 도서에 여기 보면 교재 도서 할인 목록을 이용하여 이 판매가를 이제 뽑아 가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판매량을 곱해서 작업을 하는데 찾아야 될 값이 여기에 있는 게 찾을 범위, 여기가 뽑을 범위가 돼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이 범위에서 2열에 뽑아요. 숫자 오름차순 아니잖아요. 그럼 방법은 0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찾아서 여기다 곱하는데 여기 5, 19, 4, 0 이렇게 문자가 써져 있는 건 곱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되면 그 에러 메시지에 판매량 오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 브이룩업부터 해보겠습니다. 는 브이룩업. 자, 브이룩업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찾으려는 값이 교재명 판매 실적에 있는 교재명 커말 1급 C14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찾아서 뽑을 범위를 선택하시고 절대주소, 여기 워드 1급부터 17,000원까지가 찾아서 뽑을 범위죠. 절대주소. 그 절대주소로 잡은 표에서 2열에서 뽑아요. 방법은 0을 넣어주시면 되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뽑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서 이제 판매가가 나왔는데 여기에다 곱하기 판매량을 곱해서 계산된 결과를 봤더니 59,4, 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계산을 할 수 없어요 하고 샵 밸류가 나왔다. 그 샵 밸류가 나와 있는 오류 메시지를 판매량 오류라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if 에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판매량 오류라는 메시지로 에라 메시지를 변경해 주세요 하고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브이룩업에 의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량을 곱해서 처리를 해봤더니 오류 메시지가 나왔죠. 그 오류 메시지를 판매량 오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4번 문제. 소속이 상놈이고 우승 횟수가 5번인 인원수를 구하세요. 자, 인원수를 구하려니까 카운트 계열의 함수를 써야 되는데 함수가 3개가 나왔네요. 조건이 몇 개예요? 2개. 소속 중에서 상공을 찾고 우승 횟수 중에서 5회 이상인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카운트 if s를 써야 돼요. 늘 하시고 COU
카운트 if s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는 소속의 범위에서 30이니까 주소 I14를 그냥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우승 S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5. 명자 쓰라는 말 있는지 꼭 보시고, 인원수는 2명이 나왔네요. 그리고 AND 연산자에 의해서 명 써주시고, 그러면 이 문제는 카운트 if에 의해서 범위 잡고 작업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썸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자, 면접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수학과 영어의 합계가 120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공백이잖아요. 그럼 조건이 두 개고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사용을 하는데, 앞에는 단순 조건이고 뒤에가 계산 조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하시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썸을 먼저 쓰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 썸. 자, 는 하시고 썸 하신 다음에 수학과 영어의 합계를 구하시고, 그 값이 얼마 이상이에요? 120 이상이에요 하고 크거나 같다 120.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주인님 왜 합계를 구하는데 얘 두 개만 구했어요? 옆에 숫자가 있는데 얘는 왜 범위 안 잡았어요? 하는 반반 오류예요. 반반 오류. 그래서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에 true가 나왔죠.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AND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70.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면 우리가 AND에 들어가서 얘를 다 써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단순 조건과 계산 조건이 나오면 계산 조건을 먼저 하면서 AND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ND나 OR나 조건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순서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하시고 단순 조건을 뒤에다 넣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true, false가 나온 걸 확인하시고 if 함수에 들어가서 합격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합격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세 번의 엔터를 쳐가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썸 값이 제대로 나왔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값이 120 이상이에요 하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ND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면접이 70 이상이에요 추가하신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셔서 합격 아니면 공